제10번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로 나선 안철수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법에 정해진 인사권만 행사한다면 낙하산 인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청와대가 과도하게 인사를 좌대주대하는 월권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눈치 보기, 줄얘기 같은 말들 없어질 겁니다. 대통령부터 법을 지키고 그리고 상식을 다룰 때 새로운 정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회 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권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정치, 편을 갈라서 싸우기만 하는 정치에 국민들은 절망합니다. 반성과 희생이 없는 정치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기득권 유지한 채로 개혁의 구호만 외쳐서는 개혁을 할 수도 산적한 민생 변화를 풀 수도 없습니다. 모두 진실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편을 갈라서 전쟁하듯 일사불란하게 싸우는 것, 이게 정상입니까?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른 법의 표결,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회법을 무시하는 강제 당론이라는 거, 어떻게 국회의원에게 족쇄가 되고 있습니까? 다 공천권 때문입니다. 강제 당론 폐지하려는 제 제안에 또 여야 모두는 침묵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비민주적인 그리고 법률을 뛰어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국회는 끊임없이 편을 갈라서 싸우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을 중심에 놓고 대화와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수당은 숫자를 앞세워서 밀어붙이고 소수당은 몸으로 막아서는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작 필요한 논의는 지금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정당의 지도부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현재 정당 그리고 국회 관계도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후보 보조금 제대로 나눠지고 쓰여지는 등 무엇이 진정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길인지 그리고 약하고 힘없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 본연의 책임 다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하고 답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를 정상화하고 정치를 살리는 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늘 누리는 각종 특권들 정치인 스스로 돌아보고 내려가야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특권 정치인 스스로 내려놓아야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검찰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그리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확대되는 기득권 과정 구조들을 독점 구조를 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께 그 다음으로는 본인들이 먼저 내려놓은 다음에 국민들께 고통분담 고소할 수 있고 경제민주화, 사법개혁, 또 내년 이후에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도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격차를 해소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집권 세력으로서 다수의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건지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루어진 새로운 정부는 미래 정부여야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정부는 인사, 예산, 지역개발 모든 면에서 대탁평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역, 학벌에 따른 편중된 인사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지역의 정권, 패권, 그런 말, 대한민국 미래에는 결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선거에 이기고 나서 또 스스로 분열하고 스스로 자결하는 오류, 그건 다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정권 잡고난 다음에 기득권에 매몰되는 실패한 개혁의 길로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께 제안드립니다. 각자의 공약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원 방식과 형식만 따지면 진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의와의 감동도 사라지고 1 더하기 1이 2가 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문재인 후보와 제가 먼저 만나서 서로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정치 혁신에 대해서 합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권 교체를 위해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를 3으로 만들어내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3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기득권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단일화. 둘째, 가치와 철학이 하나가 되는 단일화. 셋째,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변화하는 정권 교체, 국민의 삶이 바뀌는 정권 교체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와의 철학이 이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박수와 축복을 받는 단일화를 이루고 마침내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후보님께서 이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 국가 경제 사안에 관심이 많으신데 지방대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지방대 학생들에게는 사회 진출에 있어서 많은 차별과 제약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지방대 학생들에게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격차 해소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대 학생들이 사회 진출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어떻게 낮춰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후보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지역 격차 해소 문제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강연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한 단어로 격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안철수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는 격차 해소입니다. 그런 정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격차에는 말씀드렸듯이 개인 간의 격차, 그래서 성별 격차, 인구 격차, 학력 격차, 세대 간의 격차,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그런 산업 간의 격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역 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급하게 더 이상 늦출 수 없이 풀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지역 격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보면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 때마다 지역 공약, 지역 개발 공약 대부분이 SOC 커다란 뭘 지어주겠다로 접근을 했는데, 대선 때마다 그런 것들이 나왔지만 과연 지역 격차가 해소되었는가? 오히려 더 지금 악화됩니다. 그러니 보다 더 근본적인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진 문제의식이고, 그 출발은 지금 가진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적인 부분들을 지역에 과감하게 이양을 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지역에서 결정을 못하고 안철수!